안녕하세요. 행정인 금융TV의 김현영 영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부동산 실거래법으로 과태료 처분 시 구제 방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현재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경색이 돼서 공인중개사마다 거래가 없다고 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어려운 시국에 공인중개사님한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은 이러한 건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래법 위반으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나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아주 이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천만 원의 과태료 부과 이제 처분서를 들고 보통 이제 공인중개사님 이제 구청으로 달려가십니다. 그러나 구청 담당 공무원들도 이렇게 처분서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얘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원칙대로 할 뿐이다 라는 식으로만 해서 얘기를 드리고, 법적으로 구제 방법이 있으니 그 구제 방법을 통해서 구제를 받아라 하는 그러한 원론적인 말만 해서 큰 실망감만 갖고 이제 돌아오시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을 검색하고 이제 가까이 있는 행정법률, 저희가 이제 행정사 사무소에 이제 오셔서 이제 자문을 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 이제 공인중개사님들의 어떤 이러한 자격 제도의 취지는 부동산 거래의 여러 가지 투명성이라든가 어떤 공정한 거래라든가 매도인이라든가 매수인한테 여러 가지 거래 사고를 이제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제 자격사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정말로 나쁜 마음을 갖지 않고서야 국가 자격사가 불법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님들이 법 위반을 인지를 하고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를 위반하는 거는 조금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허위로 이제 신고하는 경우도 이제 적발이 돼서 과태료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이외의 것도 이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님께서는 보통 어떠한 사유로 부동산 실거래법으로 해가지고 과태료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은,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거래 가격을 갖고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공인중개사님들이 매도인과 매수인과 짜고 불법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거래 가격보다는 거래 가격 이외의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를 받는 것들이 상당수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인중개사님이 구청에 갔다가 허탈한 마음으로 이제 오셔서 저희한테 상담도 들어놓고 푸념을 하시기는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거래 가격 이외에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본다면, 미리 돈을 일부를 지급을 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쓰고 그 이외에 이제 돈을 환불받고 다시 지급한다든가, 이렇게 뭔가 사건이 좀 이제 거래 관계가 좀 복잡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미리 돈을 일부 지급을 계약을 할 때는 계약 사적자치 원칙에 따라서 미리 지급하기도 하고,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쓰기도 하고, 돈을 다시 돌려받아서 다시 지급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동적이에요. 사정 변경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이렇게 계약이라는 거는 어떤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서, 의사에 따라서 거래가 성사되고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이러한 거래 내용이 담당 공무원이 보기에는 합리적인 의심이 든다, 다시 말하면 부동산 거래법 위반으로 보여진다 라는 의심이 있으면 공무원들은 가차없이 과태료 처분을 한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그럴 것이, 공무원들은 항상 관련법 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지독하고 감독하고 뭔가 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의심이 있는데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면 자신들이 행정감사를 받거나 지적을 받아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부담을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공인중개사님들한테
정가할 수밖에 없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한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주제로 갖고 오는 것은 LH 분양전환 아파트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조금 상당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임대기간 만료 후에 무주택자들한테 무주택자 임차인이 우선적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이제 분양전환 임대 아파트잖아요. 이렇게 5년이나 또는 10년이나 임대 기간이 돼서 분양 전환이 돼서 소유권이 이전이 되는데, 이렇게 분양 전환 아파트에 관심이 있는 매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양을 받을 자와 분양을 받으신 분들과 우선적으로 뭐 가계약 형식으로 해서 물건을 선점하려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그래서 가계약금을 걸고 한단 말이에요. 즉 가계약금을 일부라도 걸고 분양자가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을 할 때, 그때 정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거래 행태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사전에 가계약금이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공인중개사님이나 이제 직거래 당사자들이 실제 계약일을 거래일로 기재해서 신고를 하잖아요. 그러면 뭐 부동산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선 구청에서는 기존의 가계약금 지급된 이런 내용을 보고 사정없이 과태료를 때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 가격이 뭐 2% 정도 되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럼 정말로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는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님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유일한 부재 방법인 이의신청을 통해서 부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죠. 공무원들이 가서 뭐 읍소를 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바꿔주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들은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민원사무처리법에 의한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행정처분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하는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면, 그러면 관할 구청에서는 이의신청서를 접수를 해서 관련된 자료와 의견을 붙여서 관할 법원으로 보냅니다. 관할 법원 비송사건 절차로 보내면 여기서 재판부가 정해져서 판사님이 이거를 이제 판단을 해서 결정을 내려주는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결정이 나게 되면 또 한 번 항고라는 걸 할 수도 있고 재항고라는 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의신청서를 얼마나 잘 작성하고 입증을 하고, 당시의 계약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당시 상황 설명, 관련된 증거, 자료 이런 걸 충분하게 해서 담당 공무원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법 적용을 잘못해서 내가 이게 억울하고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의 행위는 재량권을 일통한 남용 행위다라는 부분을 논지를 잘 만들고 논리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각각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에 대한 증거 설명서를 잘 만들고 입증을 잘하고 주장을 잘해서 판사님을 잘 설득을 해서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을 때는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공무원 찾아가도 소용없습니다. 일단 과태료가 나오면 의견 제출이라는 게 있는데, 행정처분은 반드시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사전 통지라는 게 있고 그거에 따라서 의견 제출이 있지만, 그거는 어차피 공무원들이 행정절차법상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요식적인 행위에 불과합니다. 의견을 아무리 잘 써서 내도 공무원들은 절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오늘의 요지고요. 이의신청에 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